네, 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계속해서 이슬이 팀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또 이제 이벤트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1월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또 지스타가 아닐까. 이렇게. 그쵸.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진짜 한 2주 정도밖에 지금 안 남은 상황인데 항상 이제 그 주가라는 것은 선반영되기 시작한다라는 점을 보면 딱 그 지스타에 맞춰서 주목을 하시기보다도 그 이전부터 조금 준비를 하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선 이번 이제 지스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이유가 규모적으로 이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좀 참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게임주들을 왜 눈여겨 보셔야 되냐면 지금 2025년 상반기부터 그리고 이제 26년도까지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계속해서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기업들이 이제 본인들의 IP를 어느 정도 좀 어필하는 이런 시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좀 출시가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연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어필을 계속해서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결국에는 관련 기업들이 지스타에 참가를 하면서 여기서 좀 중요한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좀 참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젠이라든지 뭐 시프트업 특히나 이제 크래프톤 쪽을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크래프톤. 네, 워낙에 지금 뭐 배틀그라운드를 필두로 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해서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타이틀이 이제 인조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해외에서도 부각을 받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타이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EA에서 개발한 심즈라는 이제 게임이 이 인생 시뮬레이션에 사실 그 독점을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인조이가 이제 평가가 좋다라고 한다면 그 독점을 깰 수 있을 만한 그런 블록버스터급 신작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의 뭐 붉은 사막 관련해서 평가적인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주들이 최근에 또 이제 판호 발급 기대감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위메이드 그리고 NC소프트 그리고 시프트업 정도가 지금 대표적으로 판호 발급을 받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이번 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이제 그 연 시장 규모가 게임 업종에서 이제 55조 원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이제 비중이 한 52% 이상을 또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판호 발급을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악재는 거치고 있고 호재는 좀 떠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스타 이전부터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막 이거저거 찾아보다가 지스타의 부스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맵을 좀 가져와 봤어요. 어떤 기업들이 참가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또 상장사들이 지금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보니까 가장 왼쪽에 펄어비스 있고요. 위쪽으로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이게 카카오 쪽인가요? 네,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크래프톤, 넷마블, 넥슨 코리아, 웹젠 뭐 이런 종목들이 쭉 참여를 해서 아마 자기들의 신작을 발표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아마 시장의 반응, 유저들의 반응도 지스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 좀 이야기를 살펴보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볼까요? 크래프톤부터 볼까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배그 맞죠? 네. 네, 제가 게임을 잘 안 해서 네. 배틀그라운드가 근데 게임을 안 하는 제가 안다는 건 엄청나게 메가 히트한 게임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나온 지가 꽤 됐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직도 사실 스팀에서 보면은 이제 네. 탑3 안에 드는 게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그래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이제 인기가 많다가 현재는 뭐 동남아까지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지금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너무나도 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근데 여기서 결국에 이제 한 번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크래프톤 역시도 좀 신작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뭐 IP들을 가지고 있는
있는 회사지만은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인조이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키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잘 되고 있는 거는 좋은 일인데 기존 IP에서 너무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 무너지게 되면은 실적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좋지만 나중에 이제 봤을 때는 또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크래프톤이 전고점을 넘어서 35만 원대 위에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스타에서 신작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계속해서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하락을 한 거는 크게 뭐 악재는 없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기술적인 관점으로 좀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고점을 달성을 했고요. 사실 어느 정도 좀 세론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눌렸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판호 발급을 받았던 종목 중에 NC소프트가 있었는데 여기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10년을 투자했다라고 이야기한 트론앤 리버티 같은 경우도 약간은 오잉 하는 느낌으로 지금 주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NC소프트의 향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NC 같은 경우에 저도 엄청 좋아하는 뭐 기업은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최근에 이제 사실 판호 발급을 받았다라는 점을 보면은 어느 정도 주가 리레이팅은 조금 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우리 게임주들이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뭐 이제 신작에 대한 부재도 있겠지만은 중국에 대한 어떤 진출이 좀 제한되어 있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좀 작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프리미엄을 훨씬 더 좀 줘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사실 그동안 문제였던 부분들이 사실 운영 방식이거든요. 네. 너무나도 그 과금 유도를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의 어떤 신뢰를 좀 많이 잃었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은 경우에 판호 발급까지 진행이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추가적으로 한번 상승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게임주들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굳이 지금 아직까지 악재가 전반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은 기업을 보시기보다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좀 살아나는 기업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게임 업종에 대해서 시장의 분석이 굉장히 많이 갈리더라고요. 중국 게임 업체 밀릴 것이다, 아니다,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은 계속 잘 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슬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굳이 무언가 해소되지 않은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두기보다는 조금 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프트업이라는 아, 종목이고요. 네. 사실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또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판호 발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기서 좀 리레이팅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IP가 뭐 스텔라 블레이드, 뭐 니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니케가 앞으로 판호 발급을 받으면서 내년 1분기에 출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온전히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기가 25년 3분기부터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 매출액이 한 1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계산대로 보면은 내년 매출액이 적어도 한 4천억대, 그리고 이제 3천억에서 4천억대 정도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판호 발급으로 인해서 꾸준한 좀 외형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제 그 텐센트라는 중국의 이제 가장 큰 게임 그리고 미디어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텐센트가 지금 시프트업의 그 지분을 한 20%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시프트업도 계속해서 모바일이라든지 콘솔 쪽에서 이 IP들을 만들어낼 건데 앞으로 이 신작에 대한 부분들도 판호 발급을 받기가 어느 기업보다도 훨씬 더 이제 유리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기술력도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에요. 특히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콘솔 쪽에서 대부분 다 이제 히트작 이런 신작들을 좀 많이 만들어냈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번 당장의 4분기 실적부터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전쟁의 여신 니케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네. 있는데 이게 판호 발급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발표가 11월 12일이네요. 이런 뉴스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로라 투자자문의 이슬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